대학교 논문 쓰는 방법. 어떤 장르이든 간에 올바른 단계를 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완료하지 못한다면 장문의 한 조각을 구성하는 것은 복잡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먼저 주제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나서 가능한 한 많이 조사하고 연구하도록 하세요. 그 자료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는 전문가가 되세요. 이것은 설득력 있는 주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점들을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학교에서 몇몇 에세이는 학술적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모든 것이 학술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은 때때로 고르기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 분야의 도움을 위해 여러분은 학문적인 글쓰기란 무엇인가에 대해 기록한 책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작가는 학생들이 글쓰기에 대해 모르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고 학문적인 글쓰기란 무엇이고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안내해 줍니다. 분석. 연구에 몰입한 이후에는 주제에 대해서 알고 정보를 분석하세요. 작가가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냥 표면적으로만 사고하지 마세요. 작가의 주장은 무엇이고 왜 그 점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믿을 수 있나요? 그들의 작품을 해부하고 그 작가처럼 책, 논문을 읽으세요. 예전에 있던 관례들은 작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글쓰기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작품을 더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해줍니다. 관례들은 또한 작품이 어떤 범주나 장르에 속하는지도 결정합니다. 관례의 종류는 메커니즘, 형식적인 것, 문장 구조, 그리고 단어 사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도 고려해 봅시다. 질문. 어떤 장르의 작품이고 어떤 관례들이 사용되었는가? 질문. 왜 작가는 그 장르를 선택했고 그러한 특정한 관례들을 포함했는가? 여러분의 입장을 취하고 자신만의 주장을 형성하세요. 연구와 여러분의 논쟁을 형성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의 논문을 위한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증거의 조각들을 여러분의 논문을 위해 표시해 놓으세요. 필요 이상으로 표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표시는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증거를 사용할지 최종 결정할 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글쓰기. 이것은 브레인스토밍의 일부입니다. 이 시점에서 100만 개의 다른 아이디어들과 연결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형성되고 있고 그것들 모두를 머릿속에서 내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식이나 흐름에 신경 쓰지 마세요. 사실 펜을 사용하면 어떤 것이든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오는 모든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0분 동안 계속 종이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모든 것을 쓰세요. 나중에 여러분은 가장 잘 어울리는 중요한 요점들을 고르게 될 것입니다. 논지 또는 주제문 구성. 논지, 주제문을 구성하세요. 논문의 주요 요점과 주장을 일관성 있는 한두 문장으로 합성하세요. 이것은 영구적일 필요가 없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분간 그 논문의 지침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서론 부분에 통합하고 에세이가 완성될 때 독자들에게 여러분이 무엇에 대해 쓰고 있고 무엇에 대해 논쟁하고 있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윤곽 만들기. 다음으로 에세이의 윤곽을 만드세요. 적절한 단락으로 여러분의 요점을 분리하고 나중에 무엇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 메모하세요.
이 모든 것을 기록한 후에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흘러가는지 확인하고 각각에 대한 증거를 선택함으로써 여러분은 충분한 요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표시한 증거를 다시 검토하거나 연구 결과가 여러분의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조사한 것을 다시 검토하십시오. 이것이 완성되고 여러분의 윤곽이 논리적으로 흐르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은 글을 쓸 준비가 된 것입니다. 서론 작성. 서론 부분을 작성하세요. 독자의 관심을 사로잡기 위한 훅으로 시작하는 서론을 구성하세요. 이 단락에는 여러분의 에세이를 위해 자료의 출처, 논문, 로드맵을 포함시키세요. 로드맵이란 여러분이 어디에서 주제를 선택했고, 먼저 저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라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도 어떻게 요점을 증명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독자들에게 감각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본론 단락으로 확장. 각각의 본론 단락에 하나의 주요 아이디어가 들어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둘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단락은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 하나의 요점이 다른 요점에 의해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각 단락은 독자들에게 그 단락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줄 것인지를 말해주는 주제문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단락에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지 마세요. 또한 적절한 장소에 증거를 통합하고 그것들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도록 합니다. 증거는 인용문에 사용될 수 있지만 여러분도 역시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에세이가 반복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바꾸고 반드시 각각의 출처를 동등하게 사용되도록 여러분의 에세이를 바꾸세요. 결론 짓기. 에세이를 여러분의 논쟁에 대한 최종 결론과 함께 묶으세요. 독자들이 여러분의 에세이를 읽고 난 이후에 가져갈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해 주세요. 예를 들어 독자들에게 행동을 요구하거나 질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게 하거나 기억할 만한 어떤 것을 남겨두거나 어쩌면 여러분은 아마도 독자들이 결코 생각하지 못한 어떤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버릴지도 모릅니다. 독자들이 그래서 혹은 요점이 뭐였지? 라는 생각으로 에세이를 끝내지 않도록 하세요. 인용. 출처를 밝히세요. 출처를 적절한 형식으로 언급하세요. 이 단계를 잊지 마세요. 절대 표절하지 마세요. 인용문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인용문 문법 서식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포켓스타일 매뉴얼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 또는 변경. 여러분의 작품을 수정하세요. 우선 여러분의 논문을 옆에 두세요.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을 좀 주고 나서 다시 수정하세요. 한 가지 도움이 되는 기술은 여러분의 에세이를 여러분 자신에게 큰 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는 것입니다. 핵심은 큰 소리로 읽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실수를 더 많이 잡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논문을 함께 수정해 줄 동료가 있다면 함께 수정하고 그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할 사람이 많다면 한번 해보세요. 의견이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 자신이 동의하는 수정 내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몇 번이나 반복할 수 있습니다. 수정 횟수가 증가하면 모든 실수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되돌아보기.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글쓰기, 글을 완성하는 과정,
그리고 작품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반추해 보세요. 이 과정은 논문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논문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적어 보세요. 그리고 일단 그것들이 발견되면 수정 단계로 돌아가서 고칠 수도 있습니다. 됐어요. 여러분이 자신의 논문에 만족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고치고 수정했다면 여러분의 에세이를 완성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